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치에 7배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떨어져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3,710명,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1,000명을 넘어 1,0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4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Q코드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하면서 절차가 다소 간소화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망 원인의 1위는 총기 사고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높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이며 재선 도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7월 11일 남가주 4곳의 세븐일레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렌트비가 체납된 업주들을 돕기 위한 LA시의 스몰 비즈니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제2차 신청 접수가 재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새로운 주유소 설립을 금지시켰습니다. LA시도 고려 중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워시번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이언트 세코이아 나무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 소방국들이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진화율은 20%입니다. 애리조나 연방법원이 태아를 수정 때부터 개별 인간으로 본다는 애리조나주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사가 지난해 말 우주에 띄운 세계 최고 성능의 천체 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첫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기존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나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일본 최장수 총리의 마지막 길을 많은 일본 국민이 지켜보며 애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주한 일본 대사관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의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습니다. 한국의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다시 원구성 협상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는 고성을 주고받는 등 거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닷새째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차기의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오른 안철수 의원은 당내 세력화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가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10대5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올스타와의 친선 경기를 위해 방한하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이 무더위 속의 훈련과 함께 한국문화체험 등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현재 하락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월요일 지난 주말 동안에 신규 확진자가 무려 14,448명으로 급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에 상당히 많은 감염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 9일과 10일 3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LA 카운티에서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성 판정자 비율은 어제 기준 14.8%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검사를 받지 않은 감염자와 가정용 자가 검사 키트 검사자 중 보고되지 않은 감염자를 합치면 LA 카운티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3,710명,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서 1,01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손을 자주 씻고 필요한 모든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단계 중 보통에 분류되어 있지만 현재 같은 확산세가 이어지면 곧 높음으로 격상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이번 달 안에 의무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미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직배치의 7배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크게 무뎌져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집계를 보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거의 2달째 9만에서 11만 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는 같은 기간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실제 확진자가 집계보다 많다는 반증입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7월 첫째 주에 실제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공식 수치의 약 7배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존스홉킨대 집계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10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하루 확진자는 74만 9천 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대확산했던 지난 겨울의 하루 평균 확진자 최고치 80만 6,700여 명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무뎌져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만들어진 항체를 회피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신규 확진자의 50%를 넘어서며 우세종으로 떠올랐습니다. CNN은 가장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공식 확진자 수치가 실제 감염자 수를 심각하게 과소반영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전파력이 세진 이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르면서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을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BA.5는 이미 전체 검출 바이러스의 절반을 넘겼고 면역 회피 능력이 더욱 강해진 새로운 변이가 또 출현해서 WHO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문을 닫는 마카오의 카지노입니다. 마카오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카지노 30여 곳이 일주일 동안 일제히 폐쇄됐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확진 환자가 100명 아래였는데 한 달 만에 1,400명 넘게 나오자 대유행 뒤 처음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카지노뿐 아니라 음식이나 필수품 살 때를 빼고는 외출 금지입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는 세계 83개 나라에서 검출됐습니다. 검출 비율 52%,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하루 확진 환자는 90만 명에 육박해 2주 전보다 37%나 늘었습니다. 전염성이 가장 높아 바이러스 가운데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 무시무시한 하위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BA.2.75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In Europe and America, BA4 and BA5 are driving waves. In countries like India, a new sublineage of BA2.75 has also been detected.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의 이름을 따 켄타로우스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지난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현재 인도 내 검출률이 40%를 넘길 정도로 전염성과 면역 회피 능력이 대단합니다. 2달도 안 돼 세계 11개 나라에서 70명 이상이 확진돼 확산 초기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오는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Q코드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PCR 검사 결과를 Q코드에 등록하면 돼서 한국에서의 방역조치 준수가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지자체 보건소는 Q코드에 등록된 입국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미등록자에게는 검사와 등록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질병청은 여름철 BA4, BA5 같은 신종 변이 유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해외 입국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 결과 등록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1월부터 6월 동안에만 LA시에서 18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크로스타운 집계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 중 75% 이상이 총기 관련 사건입니다. 총 181건의 살인사건 중 158명의 피해자가 남성으로 드러났으며 용의자 체포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에 그쳤습니다. 남가지 가솔린 가격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락폭도 다소 커졌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레이와 유가정보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2.5센트 하락한 갤런당 6달러 12.3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 역시 하루 사이 2.9센트 떨어지면서 갤런당 6달러 3센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리플A 측은 보통 더 많은 사람들이 가스를 구입하면 가솔린 가격이 인상되고 있지만 현재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져 가솔린 가격이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새로운 주유소 설립을 금지시켰습니다. LA시도 고려 중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주유소 설립 금지 방안은 6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페타로마시를 시작으로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내 4개의 도시들에서 발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40마일 떨어져 있는 페타로마시의 경우 지난 2019년 환경 문제를 시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보고 지난해 3월에 해당 조례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새로운 주유소 설립을 금지시키고 대신에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차량의 충전소 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유소들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텔사벨의 페타로마 시장은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최소 1개의 주유소가 위치해 있을 정도로 주유소가 너무 많은 데다 페타로마시의 경우 기후변화에 관한 시 차원의 응급 상황이 발효된 상황이라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례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LA시도 새로운 주유소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앤디 시레더 LA시 환경부처 디렉터는 기후변화 문제는 시 당국의 대처에 따라 달려있는데 해당 조례안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시의 경우 주유소가 줄어들어도 가스 가격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연료 사출 후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 주유소 설립 금지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를 대변하는 로비단체들은 LA시 내 주유소 신설 금지 방안에 적극 반대 입장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당국의 지도자들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올 여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7월 12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LA 다운타운 하늘은 다소 흐려있지만 조금씩 맑아지겠고 외곽 지역 하늘은 벌써 맑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내려앉아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LA 다운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 중반까지 떨어져서 한낮 야외 활동에도 큰 무리 없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수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해 다시 80도 초반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수요일인 내일 밤에는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볼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0도, 6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4도, 63도, 해안 지역은 69도, 6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에는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 치겠고 무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74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은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인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노을선상입니다. 워싱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선상 맨체스터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2번 노을선상입니다. 210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화재가 발생한 스쿠버스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 아틀란틱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틀란틱 블루바드로 내리는 램프는 통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의 교육청들이 교내 총기 관련 사건 방지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투명 책가방만을 허용하는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당장 LA에서는 다저 스테디움 등 이 스포츠 경기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 투명 가방 들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소지품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 조지아주 애틀란타 남부에 위치한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8월 새 학기부터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근 록데일 카운티 교육청도 전교생에게 투명 책가방만을 소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애틀란타 교육청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투명 책가방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명 가방은 투명한 비닐로 만들어져 있어 가방을 열지 않고도 내용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개학과 함께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투명 책가방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관할 지역 학생 5만 2천 명 전원에게 투명 책가방이 지급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같은 총기 규제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기 구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YTN입니다. 총기안전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어린이 사망 원인의 1위는 총기 사고이며 교통사고나 암보다 많다고 두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The action we take today is a step designed to make our nation the kind of nation we should be. It's about the most fundamental of things, the lives of our children, of our loved ones. 앞서 미국 의회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기안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연발 사격이 가능한 공격용 소총 판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조항 등이 빠지면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와 뉴욕주 등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한결같이 AR-15 같은 공격용 소총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공격용 소총 판매가 금지됐을 당시 총기 난사 사건이 감소했지만 법이 만료돼 해당 무기 판매가 재개되자 총기 난사 사건이 무려 3배로 증가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공격용 소총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높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와 재선 가도를 앞두고 총기 규제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9살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지지율 급락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시에나대와 함께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2024년 대선에서는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7월 11일 세븐일레븐에서는 무료 작은 사이즈 슬러시 나눠주는 7월 11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었죠. 세븐일레븐 날짜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일단 남가주에서는 7월 11일이 세븐일레븐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어제 총격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산타야나, 브레아, 라하브라 이렇게 세븐일레븐 매장 4곳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븐일레븐은 말씀드린 대로 자사상호에서 착안해 2002년부터 시작한 판촉 행사날입니다. 전국의 매장에서 슬러피를 무료로 나눠주는 날인데 이렇게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며 경찰은 동일범으로 보이는 괴한이 여러 매장에서 총을 쏘며 물건을 훔쳤다라고 전하고 이 용의자의 얼굴을 지금 공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븐일레븐도 성명을 내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븐일레븐 편의점 측은 LA 점주들에게 LA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븐일레븐 점주들에게 밤 시간대, 야간 시간대는 문을 열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세븐일레븐 측은 끔찍한 비극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중이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점주들과 고객들의 안전에 맞춰져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LA 일대 점주들에게 편의점 문을 오늘 밤에는 닫을 것을 권장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정부 취임 후 2번째인 멕시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이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3국을 정상회의에 배제한 데 반발해서 미주 정상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는 그러나 여전히 좋다면서 대신 자신이 7월에 미국에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로 예정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공통 현안인 이민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이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미국에 관련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우체국이 우편 서비스 요금을 또 올렸습니다. 팍스 비즈니스와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우정국은 11일 기해서 일종 우편 요금을 6.5% 추가 인상했습니다. 작년 8월 말 6.9% 인상을 단행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1온스 이하 일종 우편물 우표값은 60센트로 올랐고 우편물 무게가 1온스 늘 때마다 추가되는 비용은 20센트에서 24센트로 인상됩니다. 일종 대형 봉투 우편물은 4센트가 오른 1달러 20센트, 1온스당 추가 비용은 24센트가 됩니다. 미국의 우표값은 2017년 49센트에서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0센트까지 우표값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미 사놓은 포레버 스탬프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레버 스탬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 해군 입대에 대한 관심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입대와 함께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이 꼽히고 있습니다. 해군 다니엘 현 무병관은 해군 복무 중에 취득한 각종 자격증은 제대 후 직장을 구할 때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면서 기초훈련과 기술학교 등의 교육 경력이 일반 대학의 학점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진학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군 복무 중이나 제대 후 진학을 원하면 등록금은 물론이고 교재비와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복무 중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제대 후 석사학위에 지원해도 전액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병과를 두고 있는 해군은 함정근무 외에도 육해공 관련 업무들이 많아서 다채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 입대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자격증을 갖춘 17세에서 39세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LA 카운티 뮤지엄에서 한국 근대 미술전 사이의 공간 한국 미술의 근대를 오는 9월 11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현대 프로젝트의 7번째 전시이자 한국 미술사 연구 프로그램의 2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근대 미술의 형성 시기인 1897년부터 1965년까지 활동한 작가 88명의 작품 130여 점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이클 고바원 라크마 관장은 이번 전시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 및 교류를 통해 작가들의 새롭고 다양한 창의적 시도들이 등장한 한국 미술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던 근대 시기를 조명하고 있다며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 현대차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 통영사관은 어제 USC 미중 연구소와 함께 한국 대중문화를 통한 한국 발전상 이해를 주제로 K-12 온라인 교육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미나는 8월 매주 화요일 모두 5번에 걸쳐서 개최되고 웹사이트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료하게 되면 3유닛의 평생교육 크레딧이 주어지고 모든 과제를 완료한 30명에게는 $105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헐리우드 지역 101번 프리웨이에 인접한 주차장 대지 위에 2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새로 들어섭니다. 어바나이즈 LA에 따르면 주류 부동산 업체인 ABS 프로퍼티즈는 헐리우드 지역 소매 체인인 타겟 매장 뒤편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계획을 LA시 도시개발국에 최근 제출한 것입니다. 스카이빌리지 헐리우드로 명명된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스튜디오에서부터 3베드룸에 이르기까지 총 499유닛 아파트와 차량 5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인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극심한 지지율 저하로 재선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2024년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민주당 잠룡들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 뒤처진다는 조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권을 내줄 수도 있는 불안감이 팽배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바이든 대안론을 외치면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 채비를 하는 이들이 나올 법하지만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모두 출마 의향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음에도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본선 티켓을 거머쥐려는 물밑 움직임이 한창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일례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출마 여부를 묻는 말이 나올 때면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의향이 있다며 자신은 부통령 후보로서 2024년 대선에 임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때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역시 자신은 출마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경선에 출마했다가 현재 교통부 장관을 맡고 있는 핏 부티지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 밖에 잠룡으로 거론되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그리고 로칸나 하원 의원, 알렉산드리아 코르테스 하원 의원 등도 모두 마찬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과 79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에 나섰다가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자신에게 쏟아질 정치적 역풍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는 인기가 높지만 반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공화당 당내 경선에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전국 350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 지지도로 6명의 후보 중 선두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 16%는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라고도 답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라틴계 유권자의 표심을 호소하는 연설에서 멕시코의 대표 음식인 타코를 비유했다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된 발언은 바이든 여사가 어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미국의 라틴계 시민단체 유니도스 US 연례회의에서 한 연설 중에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해당 단체를 30년 동안 이끈 라틴계 출신의 라울 이자규레 전 민주당 의원의 공로를 부각하는 동시에 라틴계 공동체가 특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곳 샌안토니오의 아침용 타코만큼이나 특별하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샌안토니오는 인구 65%가량의 히스패닉과 라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멕시코계 미국인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타코만큼 특별하다라는 바이든 여사의 발언은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해서 라틴계를 칭송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법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과 히스패닉계에서는 편견에 입각한 발언이라는 취지의 비난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공화당 소속의 앤디 빅스 의원은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잇따라 이탈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꼬집었습니다. 히스패닉계 언론인협회도 성명을 내고 라틴계의 유산은 수많은 디아스포라와 문화, 음식 전통으로 구성됐다면서 고정관념으로 격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단체는 바이든 여사와 그 연설 집필자들이 히스패닉 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해 더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히스패닉계 멕시코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사겠다던 트위터 인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이제 세기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송 자체는 트위터가 유리할 거라면서도 머스크와의 분쟁으로 트위터가 입게 될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 소송전이 이제 서서히 가시화되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는 이유로
가짜 계정이 너무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짜 계정이 전체 5% 수준이라고 밝힌 트위터와 달리 머스크는 최소 20%라고 주장한 겁니다. 시장에선 가짜 계정은 명분일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눈판 사이 테슬라 2분기 주가가 38%나 폭락하자 본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I think investors want to see Musk just get back to focusing on Tesla, SpaceX, because Twitter from the beginning has just really been a distraction. It's been overhanging the stock. 매물로서 트위터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점도 머스크가 돌아선 이유로 꼽힙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로 온라인 광고가 떨어져 나가면서 트위터의 수익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는 곧바로 인수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위약금 1조 3천억 원이 명시돼 있어 계약을 일방 파기한 머스크가 소송에 불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And the way these contracts are structured, it's very difficult for buyers to walk away. 다만 트위터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유튜브, 틱톡과의 경쟁에서 고전인 가운데 인수계약 파기로 임직원들 사기는 더 떨어지고 머스크가 공론화한 가짜 계정 문제까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영구 정지된 트위터 계정을 되살릴 수 있을까 내심 기대했던 트럼프는 인수계약 파기 소식에 머스크를 맹비난했습니다. Elon is not going to buy Twitter. Where did you hear that before? From me. So he's another bullshit artist, but he's not going to be buying it. 머스크의 계약 파기 소식에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만든 SNS와 합병 예정인 기업은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하며 뜻밖의 풍선 효과를 누렸습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자신에게 헛소리 기술자라고 독설을 날린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늙어서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없다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트럼프의 연설을 내린 미국의 극우 성향 매체 브레이트 바트의 트위터 게시물에 댓글을 달면서 트럼프는 임기 말이 되면 82살이 될 텐데 너무 늙어 미국은 고사하고 어떤 일에서도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론 디센티스가 2024년도 바이든에게 맞서 출마한다면 디센티스는 쉽게 승리할 것이며 그는 선거운동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극우 성향 때문에 제2의 트럼프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5월 민주당이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됐으며 앞으로는 공화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2024년도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에 이어서 리비안도 정리해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리비안은 향후 몇 주 내에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하는 등 전체 직원 14,000여 명 중 5%를 감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리비안이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1년간 직원 수를 대략 2배로 늘렸다며 감원은 전기차 제조 부분이 아닌 다른 부서를 중심으로 중복 기능을 없애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이 다저스와 엔젤스는 어제 월요일 경기 없었습니다. 템파베이의 최진만 선수는 어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2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볼넷 1개, 1타점, 2득점 열심히 잘했죠? 그러면서 6회 공격대 교체됐습니다. 현재 최진만 선수의 시즌 타율은 2할 8푼 3리, 출루율은 3할 9푼 5리 기록 중입니다. 어제 템파베이 레이스는 보스턴 레드삭스를 10대5로 꺾었습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의 살아있는 전설 알버트 푸올스가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 6번 지명타자로 출전한 알버트 푸올스는 통산 1378번째 장타를 터뜨리면서 최다 장타 역대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제 7회 선두타자로 나온 푸올스는 2루타를 때린 것입니다. 푸올스는 이 안타로 최다 장타 3위를 유지하던 스탠 뮤지어를 한 개 차로 제쳤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올스타바의 친선 경기를 위해서 방한하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 무더위를 즐기며 또 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덥고 습한 한국의 여름. 무더운 날씨에 콘테 감독의 소문난 지옥 훈련을 한 토트넘 선수들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훈련량이 강조되고 저희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선수들이 이제 유일하게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끝나고 나서 다른 말 할 거 없이 그냥 힘들었다 이런 말들만 하고. 영국 현지에서는 케인과 손흥민이 힘들어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탄강가가 훈련 뒤 쓰러져 단잠에 빠진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여름에 힘든 건 태양의 나라 스페인에서 온 세비야 선수들도 마찬가지. 세비야 구단은 점점 더워지고 있다면서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에도 팬 서비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손흥민과 케인 등 토트넘 선수들은 지친 와중에도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I have seen him today happy and with great pride that we stay together in his country. 로메로와 힐, 산체스는 바쁜 일정 중에도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팬들의 관심이 쏠린 토트넘의 방한 경기. 팀 K리그 그리고 세비야와의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K리그의 자존심을 보여준 K리그, 팀 K리그가 이제 올스타 팀입니다. 토트넘과 승부를 하루 앞두고 훈련을 통해서 팬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과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친선 경기를 하루 앞둔 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개 훈련을 한 것입니다. 사연 응모를 통해 선정된 200명의 팬이 지켜본 가운데 팀 K리그로 뽑힌 24명의 선수는 예정보다 15분가량 정도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훈련을 참관한 팬들은 토트넘의 공개 훈련을 관중석에서 지켜봤던 6천 팬들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 골라인 뒤쪽에 설치된 펜스에 머물면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과 함께 교감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2022년 7월 1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인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